자, 안녕하세요. 원더룸의 백성훈입니다. 6월 마지막 4주차로 준비된 샘플은 안내해드린 것처럼 카브로시아라는 생두 수입회사의 샘플 브라질 샘플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샘플 3종으로 총 7종의 커피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1번 샘플부터 시향 시작해보죠.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실제로 굉장히 어떤 직관적으로 오렌지와 관련된 좋은 시트러스함을 보여줄지 1번 오렌지 블라썸부터 시향해 볼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향 딱 한순간 첫 느낌부터 뭐지?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브라질 커피인데, 이거 브라질 커피가 맞는데, 지금 같이 시향해 보시는 분들 다 지금 알쏭달쏭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많을 거예요. 알쏭달쏭 하신 분들. 일단 시향을 하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우리가 이름에 너무 막 오렌지 블라썸, 제스민 블라썸에서 막 플로럴하고 그런 노트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름에 그렇게 플라시보를 많이 받는다거나 너무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시트러스한 오렌지 같은 뉘앙스가 선명하게 있죠. 근데 그 오렌지의 느낌이 뭐랄까, 그냥 생과일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많이 펴는 오렌지 필의 그런 껍질에 갈아놓은 껍질 같은 뉘앙스라든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걸 종합적으로 오렌지 마멀레이드, 제가 컴퓨터로 많이 쓰는데 오렌지 마멀레이드 만들어 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먹어보거나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렌지를 껍질 부분을 다 칼로 벗겨내요. 껍질 부분을. 그래서 껍질 부분을 다 벗겨내고 내용물을 믹서기에 갈아요. 블렌더에 갈아요. 그래서 그 블렌더에 간 그 오렌지 과육을 그대로 두고 그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오렌지 껍질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치즈 갈아내듯이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갈아내요. 레몬 필 만들듯이. 그래서 그 레몬 껍질까지도 같이 이 갈아낸 과육에 같이 넣고 아주 약간의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한 다음에 졸여내요. 냄비에. 오렌지 필을 추가해서. 그렇게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만듭니다. 약간 오렌지 잼이라든지 오렌지 콩포트 혹은 오렌지 시럽보다는 훨씬 걸쭉하니까요. 오렌지 소스, 오렌지 콩포트,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런 거죠. 졸여낸 오렌지 과일.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졸여내고 살짝 꾸덕꾸덕한 녹진한 말린 과일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독특해요. 오렌지 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꿀의 뉘앙스라든지 뭔가 달콤한 꽃향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제스민이라든지 치다라든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뭔가 길가에 피어 있는데 그냥 꾸덕한 이름 모를 잡화, 스위트 플로럴, 그런 느낌이 희미하게 감지가 됩니다. 희미하게. 그러니까 이 시트러스한 느낌이 긍정적으로 저한테 플로럴 노트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지 받아들이기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달콤한 꽃의 뉘앙스, 노란빛의 꽃의 뉘앙스. 오렌지, 가장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말린 과일 오렌지 마멀레이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건 참 재밌는 게, 이게 브라질 커피라고 도대체 계속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럼 브라질 커피가 아닌 것 같으면 어떤 산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거 1번 샘플 시향하시는 분들 혹은 맛보신 분들은 이 커피가 어디 산지의 커피일 것 같아요? 딱 그냥 향 맡는 순간 가장 근접한, 혹시 나오려나 채팅창에? 전 이거 시향하자마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봐라. 브라질 산지에서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이거는 영락 거긴데? 이 말이 나와요. 혹시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좀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든지 같이 시향하시고 떠오르신 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는지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말할게요. 플레이버 체크하면서. 플레이버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브라질 산지의 커피지만 이 오렌지 블라썸 첫 번째 샘플은 어디 산지의 커피에 더 근접한 뉘앙스인가?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이파네마 농장의 제스민 블라썸이라고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스민 블라썸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스민 향 그러면 되게 누구나 싫어할 만한 그런 향미 노트가 아니죠. 제스민 향이 난다고? 제스민 블라썸이 느껴진다고? 막 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게이샤도 아니고 브라질 커피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한번 시향 같이 해보시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일단 또 선명한 제스민의 뉘앙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명한 제스민의 뉘앙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얀 꽃이 연상되는, 이것도 나름 하얀 꽃이 연상되는 달콤한 스위트 플로럴 노트가 있는데 뭔가 약간의 더 허브스러운 느낌을 가미해서 늘 며칠 전부터 계속 지난 리뷰부터 계속 막 언급하지만 스피아민트 같은 달콤한 그런 민트향, 달콤한 민트향, 스피아민트, 하얀 꽃, 꿀과 캐러멜 이런 뉘앙스요. 한층 더 부드럽습니다. 한층 더 부드럽고 좀 더 깔끔하고 진짜 향긋한 스피아민트가 좀 더 주도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초콜릿이라든지 캐러멜이라든지 이런 달콤한 느낌은 잘 깔려있고 전반적으로 다 달콤해요. 정말 이 단향 자체를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플레이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정제되어 있고 깔끔한, 좀 더 하얀 꽃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선명한 제스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것도 이게 브라질 커피가 맞나?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라질스럽다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그런 의아함을 좀 주죠. 브라질스럽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 아까 언급했지만 뭔가 시리얼 톤이나 곡류의 느낌이 난다거나 고소한 견과류, 너티한 느낌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이 베이스로 큼직하게 자리 잡은 캐러멜 이런 또 혹은 초콜릿 그런 느낌이어야 될 텐데 상당히 색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달콤한 허브향, 향긋하고 뭐랄까 리플레싱 되는 향긋한 하얀 꽃이 연상되는 스피아민트 같은 그런 향들. 이게 브라질 커피였어? 막 이런 생각. 흥미롭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몬그라스죠. 향신료 중에 레몬그라스, 동남아시아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인데 레몬그라스 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레몬 향에 생강향이 입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강과 레몬이 동시에 느껴지는 딱 그런 느낌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인데 아주 향긋해요. 레몬과 생강향. 한번 샘플 가보죠. 이파네마 레몬그라스. 이것도 역시나 전혀 브라질스럽지 않아요. 진짜 이게 블라인드로 만약에 다른 중앙 아메리카 쪽 산지 커피들과 다 섞여 있다 그러면 브라질 커피라고 인식을 하고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전혀 브라질스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내내. 이것도 레몬그라스 자체가 이제 산뜻한 레몬 향이 나는 허브라고 해서 이제 레몬그라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시트러스예요. 근데 제가 이 오렌지 블라썸에서 언급했던 그 꾸덕꾸덕한 말린 과일 혹은 졸인 오렌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쪽은 조금 더 신선한 생과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좀 더 산뜻한, 훨씬 더 시트러스한 느낌. 산뜻한 시트러스, 약간 허브의 느낌을 동반하는 산뜻한 시트러스함. 황설탕 같은 뉘앙스도 있고요. 살짝 이것도 오늘따라 약간 은근히 플로럴하네요. 시트러스 허브 그리고 황설탕, 레몬그라스 같은 느낌도 이게 밀크 캐러멜 같은 뉘앙스가 부드럽게 단향을 이렇게 돋워주는데 끝자락에 아까 그 허브의 느낌과 시트러스 느낌 그리고 달콤한 이런 향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희미하게 그 레몬그라스 느낌이죠. 약간 그 향긋한 레몬그라스 그 향신료 향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에 가장 근접하게 유사성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설득력이 있는 샘플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중에 레몬그라스, 이게 가장 레몬그라스 이름에 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거의 브라질 COE 샘플들을 이렇게 약간 샘플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이런 커피가 나올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진짜 약간 옥션 낫들 보는 느낌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보죠. 이파네마 스톤프룻. 스톤프룻은 말 그대로 직역 그대로 하면 그냥 핵과류의 느낌이에요. 핵과류. 그러니까 핵과류가 통칭 그 가운데 과육의 중심 부분에 단단한 씨앗이 박혀 있는 그런 과일들을 일반적으로 스톤프룻, 핵과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핵과류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단단한 씨가 들어가 있는 과일이 뭔가요?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대추도 있죠. 대추도 제가 대추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추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죠. 자, 그래서 스톤프룻 한번 시향해 보죠. 과연 그 스톤프룻의 뉘앙스가 나는지, 난다면 어떤 느낌인지. 이것도 역시나 브라질스럽지 않아요. 전혀 제가 알고 있던 브라질 커피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스톤프룻의 뉘앙스가, 이것도 맞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4번 샘플이 가장 이 이름에 잘 따라가네요. 같이 시향해 보신 분들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스톤프룻의 느낌이 명확해요. 어떤 스톤프룻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추, 달콤한 대추의 느낌이에요. 진짜 확실합니다. 대추라든지, 그리고 따라붙는 굉장히 달콤한 향은 약간의 백도, 딱딱한 과육의 그 약간의 백도 뉘앙스도 살짝 보여주고, 역시나 꿀처럼 달콤한, 계속 언급하죠. 꿀이 흐르듯이 그냥 다 달아요. 다 단향이에요. 온통 달아요. 지금 분쇄해놓고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향들이 그냥 끈적끈적 아주 그냥 꿀향처럼 달콤한 향이 진동을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커피잉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 안에 달콤한 향이 가득할걸요. 잠깐 그 방문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방 안에 달콤한 향이 가득할 겁니다. 대추, 그리고 약간의 흐미한 백도, 꿀, 초콜릿과 끝자락에 남아있는 약간의 허브향. 아주 진짜 이것도 진짜 브라질스럽지 않아요. 이 블루 에디션은, 이파네마 농장의 블루 에디션은 이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 커피지만 너네들이 브라질에서 생각하는 그런 흔한 커피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진짜 브라질 커피도 얼마든지 이런 과일 노트, 또 희미하지만 달콤한 꽃향기, 꽃노트,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어. 꿀노트도 나올 수 있어. 허니듀도 나올 수가 있어. 허니서클, 허니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그거를 컨셉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루 에디션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진짜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요. 굉장히 달콤한 뉘앙스가 있어서 굉장히 또 특색이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샘플로 넘어갈 건데 5번부터 같이 시향해 보죠. 아그리비드 농장의 허니 프로세스 티피카예요.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지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장르가 확 바뀌죠. 확 바뀌어요, 장르가. 오히려 여기서, 물론 코스타리카 커피도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견과류 뉘앙스가 조금 더 진하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주 고급 견과류의 뉘앙스, 헤이즐넛이라든지 마카다미아라든지 볶은 아몬드, 헤이즐넛과 볶은 아몬드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와요. 헤이즐넛과 볶은 아몬드.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하시나요? 갑자기 잣담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아몬드도 사실은 핵과류랑 알고 있나요? 아몬드가 견과류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너트류. 근데 아몬드는 엄밀히 말하면 핵과류입니다. 핵과류. 제가 이제 식물학자가 아니고 또 그쪽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암기했던 종속과목 강문계, 분류를 할 때 종속과목 강문계로 넘어가죠. 가장 하위로 무슨 종이다, 그 위로 무슨 속, 그리고 무슨 과, 이렇게 올라가듯이 종속과, 그러니까 무슨 과에 속하는 무슨 속의 무슨 종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분류를 할 때. 뭐 그런 이유로 아몬드도 그러니까 핵과류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핵과류 과일의 종류로.
정확한 건 모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 나오면 좋겠냐? 누가 설명해 주실 분이. 어쨌든 잡담이었어요. 잡담이었고 여기서 훨씬 더 헤이즐넛과 볶은 아몬드 같은 굉장히 고급 견과류의 뉘앙스가 물씬 풍겨오르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달아요. 달콤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브로시아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카브로시아라는 생두회사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달콤하고 안정감 있고 뭔가 클래식하고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느낌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급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약간 그 아래 단계를 뭐라 그러지? 중도 진보라 해야 되나? 어쨌든 한 단계 낮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파나마 코토와 던칸의 농장 커피랑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서 아주 진한 흑설탕의 느낌이라든지 신선한 버터의 느낌이 동반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터 스카치 느낌. 우리 스카치 캔디 아시죠? 스카치 캔디 같은 그런 버터 스카치, 흑설탕, 거기에 끼워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 견과류 헤이즐넛과 볶은 아몬드의 뉘앙스, 그리고 희미하게 그러니까 초콜릿의 뉘앙스를 거쳐서 끝자락에는 묘하게 허브꽃의 느낌도 살짝은 줘요. 허브꽃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 안 들도록 끝자락이 묘하게 이렇게 리프레싱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허브의 느낌으로. 좋네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샘플들이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통 플로럴 프루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쪽이 좀 그리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자, 넘어가 보죠. 6번 샘플입니다. 똑같은 샘플인데 품종이 달라요. 오렌지 티피카입니다. 오렌지 티피카고요. 이거 굉장히 일단 시향해 보죠. 재밌어요. 이거 딱 시향한 순간 달라요. 이 5번 샘플과 6번 샘플은 모든 게 동일하고 동일한 농장, 동일한 프로세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은 품종이라 봐도 무방하죠. 티피카 품종인데 익었을 때 과육이 오렌지색으로 변해가는, 또 이제 색깔 옐로우 카츄라, 옐로우 버번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익었을 때 과육의 색깔이 약간 다른 그런 커피인데, 실제로 이런 뭐랄까 향만 맡아봐도 구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보여줘요. 이쪽은 조금 더 허브 느낌이라든지 그라스 약간 풀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동반된, 이게 오히려 또 전형적인 티피카 뉘앙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신선한 목재의 느낌도 살짝은 나고요. 우디하다고 표현하는. 근데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굉장히 달콤한 느낌을 주는, 이것도 역시 견과류 캐릭터가 물씬 들어가 있는데 좀 더 톤을 낮춰가지고 아몬드라든지 마카다미아라든지, 제가 이쪽 샘플에서는 볶은 아몬드라고 분명히 볶았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생아몬드 같은 뉘앙스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좀 더 가볍고 프레시한 느낌이에요. 가볍고 프레시한 느낌. 설탕의 느낌도 5번 샘플은 흑설탕의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비정제 설탕 같은 약간의 그 말 그대로 그라스한 느낌이요. 풀의 느낌이 살짝, 곡류의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비정제 설탕의 달콤한 향, 그런 것들, 또 진한 캐러멜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난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런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여겨봐야 될 샘플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 7번 라크루즈 데 따라주 농장, 크루즈 농장이라고 할게요. 크루즈 농장은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일단 카츄아이라고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제 샘플인데 꼭 두 품종을 많이 믹스해서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카츄라와 카츄아이. 아프리칸 그 워시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케냐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찬물을 오랫동안 푹 담궈서 2, 3회 정도 교체해가면서 그 물을 교체해가면서 오랫동안 발효를 시킨 물에 담궈서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케냐 프로세스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아프리칸 프로세스라고 보통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칸 프로세스로 가공이 된 이 크루즈 농장의 이 워시드 커피는 그동안의 크루즈 농장의 커피가 그랬듯이 상당히 에티오피아스러워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스러워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같이 시향하면서 얘기해보죠. 딱 시향한 순간 이거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오늘 샘플. 제가 아까 퀴즈를 냈죠. 1번 샘플은 정말 브라질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는 다른 지역의 산지가 튀어오르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7번 샘플도 야, 이게 코스타리카 산지의 커피인데 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뉘앙스가 살짝 나는데? 이런 느낌을 줘요. 흥미롭죠? 왜 그런 느낌을 줬을까요? 딱 시향한 첫 느낌이 유칼립투스 톤이에요. 굉장히 산뜻하고 허브 뉘앙스가, 그러니까 산뜻한 허브 뉘앙스가 화사하게 터져 나오는 유칼립투스 뉘앙스의 그런 플로럴 캐릭터. 굉장히 시트러스하고요. 꿀의 느낌도 동반된 달콤한 허니 그리고 시트러스, 전형적인 감귤 껍질 혹은 귤피라든지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향긋한 시트러스 노트, 오렌지 시럽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샘플에서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다고 꾸덕하다고 표현했고 3번 레몬그라스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그 허브 뉘앙스가 동반된 화사한 시트러스 향이라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훨씬 더 플로럴 노트가 가미된 이런 산뜻한 시트러스 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시럽 같은, 영락 오렌지 시럽 같은 느낌입니다. 깔끔한 달콤한 오렌지 시럽 뉘앙스. 트리플색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트리플색 시럽이라고도 하는데 거긴 오렌지 향이 첨가되고 막 이런 시럽이거든요. 트리플색 시럽, 이런 아주 화사한 꽃향기가 특징적인, 재밌어요. 시트러스하고 플로럴하고 꿀이라든지 캐러멜 그리고 오렌지 시럽, 이런 시향 노트가 전형적인 좋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에서 제가 막 주절주절 이렇게 내뱉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톱노트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라크루즈 농장의 워시드 커피의 특성인 것 같아요. 라크루즈 농장의 커피는 이게 무조건 이런 느낌이 나면 좋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좀 강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이런 긍정적인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미 요소가 잘 들어가 있고 잘 표현해내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 재밌죠? 이 농장은 눈여겨봐도 좋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데 뭐 그런 샘플은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7개 샘플이 전부 다 그냥 라인업에 올려놓고 그대로 판매를 해도 좋을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런 퀄리티를 떠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제 컵노트 공유를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컵노트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렌지 블라썸부터 시작하죠. 같이 보시고요. 아까 아로마에서부터 언급했던 꾸덕한 오렌지 같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합적인 과일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약간 그 감귤류의 느낌, 오렌지가 중심으로 된 감귤류의 느낌과 약간의 사과 같은 뉘앙스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나 사과나 감귤이, 사과나 오렌지가 합쳐진 그 뉘앙스가 아로마에서도부터 그렇게 느껴졌지만 뭐 생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말려서 꾸덕해진 느낌이라든가 반건조, 우리 건조기 있잖아요. 집에서 과일칩 이런 만들어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 건조기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절반 정도만 건조한 약간 반건조 과일, 딱 그런 느낌처럼 꾸덕한 느낌, 그런 뉘앙스가 동반되는 말린 과일 노트. 산미톤은 굉장히 밝아요. 브라질 커피에서 이런 건과일의 느낌이 명징하게 나오는 밝은 산미톤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이색적이죠. 브라질 커피에서 먹자마자 역시 브라질스럽게 견과류의 느낌과 고소하고요, 너티하고요, 시리얼 톤 혹은 그레인 톤, 곡류의 느낌이 울씬 풍기는 약간 인절미 같은 단맛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전혀. 완전히 결을 달리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로마에서 느껴지던 스위트 플로럴 노트도 바닥에 잘 깔려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달콤한, 그냥 정체 모를 약간 플로럴 노트. 뭔가 언급하고 싶지만 딱히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플로럴 노트를 안 쓰기엔 또 애매하고, 길가에 피어있는 약간의 자파 같은 느낌. 뭐 진달래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로요. 상당히 질감 자체가 시러피하고 녹진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건과일 노트를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예요. 산미톤도 지속되는 산미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입안에 삼키고 나서 남아있는 잔 여운이 뭔가 처음에는 약간 스물스물스물하게 오렌지 같은 뉘앙스였다면,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은 점차 선명한 자몽 같은 뉘앙스로 살짝 변해갑니다. 굉장히 색다른 그런 뉘앙스예요. 2번 제스민 블라썸 같이 맛보시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매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훨씬 밀크 초콜릿 같은 톤의 매끄러운 단맛, 그런 것들이 초입이고, 산미톤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산미톤도 뭐랄까 좀 산미톤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사실 재밌는 거예요. 브라질 커피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의 단맛과 또 부드러운 산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산미톤 자체가 그러니까 체리라든지 파파야 뉘앙스를 보여줄 정도로 안정감 있고요. 맛있네요. 무엇보다 일단 질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꾸덕하게, 이런 꾸덕한 느낌보다는 매끄럽게 뻗어나가는 그런 크리미한 질감이 베이스가 되는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달콤한 여운이 쭉 뻗어나가면서, 후미에는 약간의 견과류 노트, 뭐 브라질 특유의 견과류 노트를 빼꼼하게 이제서야 살짝 드러내면서 아주 좋은 아몬드 시럽 같은 뉘앙스예요. 깨끗한, 클린하고 뭐랄까 직관적이고 선명한 아몬드 시럽의 후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클린함을 보여줘요. 3번 레몬그라스로 넘어가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몬그라스 샘플이 가장 괜찮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 괜찮은데 하나만 꼽아 그러면 전 레몬그라스를 꼽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랄까 이 밝은 산미톤도 그렇고 산미톤에 따라붙는 달콤함의 그런 그 구조감도, 맛의 흐름도 그렇고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맛의 흐름입니다. 완전히 브라질이라고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지금. 브라질 커피인데 왜 이러지? 근데 너무 맛있는데. 산미톤 진짜 좋아요. 굉장히 좋은 클린컵의 산미톤이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반짝반짝 해야 된다 할까요? 반짝반짝, 진짜 반짝반짝. 그 산미톤이 굉장히 우아하고요, 매끄러운 질감의 클린컵 좋은 이런 달콤한 허니듀, 꿀물 같은 그런 허니듀 같은 플레이버들, 캐러멜 시럽이라든지, 산미톤 자체가 굉장히 초롱초롱하다고 막 이랬잖아요. 반짝반짝 초롱초롱, 굉장히 클린하고 시트러스하고 혹은 핵과류 같은 그런 밸런스 잡힌 감귤류와 핵과류의 느낌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맛의 흐름을 보여줘요. 아주 매끄럽게 그냥 구슬이 굴러가듯이, 구슬이 또르르르 굴러가듯이, 이 커피가 왜 하나만 골라 그러면 이거 골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질감이 굉장히 재밌어요. 크리미하다고 표현한 거는 좀 뭐 이렇게 매끄럽다고 표현한 거는 2번 샘플 제스민 블라썸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몬그라스 샘플로 넘어왔을 때는 유난히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촉촉해요.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 촉촉해요. 아주 또 다른 속성이죠, 여러분. 이 질감 매끄러운데 또 크리미한데 촉촉해요. 이게 추가됐어요. 촉촉함이 싱그러워요. 그러니까 산미톤이 굉장히 반짝반짝 초롱초롱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맛의 구조와 흐름을 주는 아주 색다른 브라질 커피입니다. 절대 브라질 커피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건 브라질 커피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정말로 장담하건대 이런 커피가 트라이앵글레이션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산지를 맞추는 트라이앵글레이션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와 있으면 진짜 출제한 사람 진짜 한번 얼굴 보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냥 작정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커피입니다. 아주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커피예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톤프룻. 어찌 보면 가장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샘플. 이 샘플은 사실 설명이 많이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첫 느낌부터 굉장히 명징한 대추 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스톤프룻 맞네 인정 스톤프룻 인정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가볍게 대추차 느낌도 살짝 가지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대추차 느낌이 너무 심하게 가버리면 약간은 그 쌍화차 같은 느낌도 주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주 좋은 단맛이 뒤에 곧바로 따라 붙고 그 대추도 너무 꾸덕하게 말린 빨간색 대추가 아니라 그 초록색 대추 있죠. 초록색 대추. 저는 어렸을 때 집 앞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대추나무가 열매를 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열렸거든요. 그걸 따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어렸을 때 그거 맨날 따먹고 놀았는데 그 초록색 대추 있죠. 달고 아삭아삭 약간은 사과 같은 뉘앙스의 식감도 주기도 하고요. 초록색 대추. 기억하실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도 집 앞에 그냥 우연히 열려있는 대추나무에서 대추 따먹고 그런 거 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 흔한 경험 아닌가? 흔한 경험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왜 나는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살았어요. 저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화단에 있는 누군가 심어놓은 대추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대추 막 따먹고 왜 그런 경험이 어쨌든 그 초록색 대추의 느낌과 그린 파파야 굳이 또 파파야 노트로 간다면 그린 파파야 같은 아주 싱그러운 약간의 산미톤 과하지 않는 아주 은은한 산미톤을 보여줘요. 초콜릿 같은 그런 플레이버가 아주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입안에서 느껴진 질감이 또 역시나 크리미하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공통된 속성이죠. 크리미하다, 매끄럽다, 아주 좋은 스위트니스를 가지고 있다, 꿀 같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이 블루 에디션으로 올라가는 이파네마 농장의 최고급 브라질 커피들은 확연하게 이 캐릭터들은 동시에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꿀 같은 매끄러운 크리미한 달콤한 요온,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허브의 뉘앙스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맛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맛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미들노트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대추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초콜릿 노트, 그린 파파야 막 이런 노트가 탕탕탕 지나가면서 중간에 약간의 코코넛 뉘앙스가 나요. 코코넛 뉘앙스가 살짝 비치면서 약간 얹어지는 비터스윗 노트. 이게 초콜릿 노트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거슬리지 않는 약간의 비터스윗 노트와 코코넛 느낌이 딱 들어와서 굉장히 색다른 또 맛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재밌어요. 자, 5번 샘플, 코스타리카 샘플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아그리비드의 티피카 허니 프로세스 티피카는 지난주 리뷰했던 코토아 던칸과 계속 언급하지만 코토아 던칸과 유사한 맛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좀 차별되는 요소는 견과류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들어가 있죠. 헤이즐넛이라든지 볶은 아몬드, 살짝 코코아 같은 그런 초콜릿 같은 느낌도 있고요. 코코아 그런 느낌. 일단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뭔가 헤비하다, 올드하다, 너무 무겁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지만 거슬리지 않지만 좋은 무게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무게감. 입안에서 느껴지는 웨이트 필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무게감이 적절하게 참 이런 게 좋은 무게감인 것 같아요. 좋은 바디감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웨이트 필, 그 두 번째 마우스 필에서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는 딱 그 정도 선의 무게감, 딱 그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좋은 무게감을 보여줘요. 헤이즐넛이라든지 신선한 버터의 느낌, 물씬 들어가 있는 이 버터리한 질감, 크리미한 질감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이 크리미한 질감이 오늘 유난히 샘플마다 다 언급이 되네요. 그 정도로 다 질감이 단맛과 단맛의 베이스가 되는 그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특이하게 얘는 버터리한 속성까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약간 카카오 버터 같은 느낌도 주네요. 카카오 버터. 그 적절한 무게감이, 아주 좋은 무게감이 만들어내는 좋은 바디감이 특징적이고요. 계속 언급하지만 초콜릿이라든지 아몬드 시럽 같은, 혹은 헤이즐넛 시럽 같은 그런 고급 견과류 시럽 같은 달콤한 요온이 아주 이색적이게 인상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맛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가 또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언급했던 온통 견과류, 초콜릿, 막 이런 버터리, 달콤함 이런 노트만 지금 언급했는데, 제가 한 번도 지금 산미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잖아요. 뭔가 정신없이 그 스위트니스 언급을 하다가 맞다 이거 깜빡했네 라고 하고 딱 곰곰이 생각해보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산미톤이 그 느낌이 뭐냐면, 약간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블랙 사파이어가 그 주렁주렁 길쭉한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과육이 맺혀있는 그 포도인데, 그걸 블랙 사파이어라 그러거든요. 그걸 드셔보신 분이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그냥 달콤한 샤인머스켓, 근데 뭐 너무 그렇게 확연하게 선명하진 않고 언뜻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포도의 뉘앙스, 포도 같은 부드러운 산미.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위트니스에 이렇게 약간 눌려서 이 산미톤이 막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뉘앙스긴 한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산미톤이 중간중간 적절하게 착착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굳이 내가 산미톤이 뭐지? 라고 호기심을 갖고 만약에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좀 감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주 희미한 포도 같은 산미, 굳이 언급하자면 아주 희미한 샤인머스켓이나 희미한 블랙 사파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 이 5번 샘플의 캐릭터의 특성을 더 부여해주고 맛의 볼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런 특성이 여운을 또 굉장히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이죠. 이 산미톤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미톤이 어떻게 적절히 들어가 있고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이 맛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삼키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여운, 그리고 그 다음 슬러핑을 또 먹어보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끌어들이는 이 여운의 속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6번 샘플도 맛있네요. 확실히 5번 샘플과 결을 달리해요. 훨씬 더 클린하고 뭔가 뺄 건 빼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만 보여주자.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편집된 느낌이네요. 보니까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잡히는 플레이버는 상당히 많은데, 뭐 견과류, 아몬드 같은, 헤이즐넛 같은, 마카다미아 같은 그런 뉘앙스는 많은데,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줘요. 깔끔하고 살짝 가볍고, 이쪽이 특징적으로 무게감이 특징이라 했으면 이쪽은 좀 더 뺄 건 뺀 약간 다이어트를 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줘요.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미톤도 좀 더 명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요. 뭔가 눌러놓은 듯한 5번 샘플의 그런 산미톤이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잡혀있는, 특이할 만큼 확연하게 캐릭터를 중심을 잡고 있는 사과 같은 말릭산의 그런 산미에 견과류 노트가 또 명징하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산미톤과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감귤류, 핵과류, 포도 같은, 열대과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카테고리의 산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구조감이나 밸런스가 아닌, 희한하게도 사과산 같은 산미톤과 견과류의 뉘앙스가 딱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또 색다른 장르의 밸런스를, 플레이버의 구조감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재밌어요. 사과나 견과류 노트, 그리고 아주 진한 홍차 같은 시러피한 단맛도 있고요. 홍차 같은 뉘앙스에 달라붙어 있는 밀크 초콜릿 같은 부드러운 단맛. 근데 이 커피가 이 샘플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과에 달라붙어 있는 견과류 노트가 또 그 카테고리를 또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아주 좋은 호두의 느낌을 줘요. 피칸이라든지 호두 같은 약간 오일리한, 여기서도 계속 버터리하다 이런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빼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감지가 되는 약간의 그 버터, 그러니까 기름진 느낌이 호두나 피칸 같은 그 견과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호두 같은 뉘앙스를 언급하면 반드시 그 속껍질에 따라붙는 껄떠름하고 이 그 풀의 느낌을 동반한, 우디한 느낌을 동반한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만큼은 호두 노트를 꼭 속껍질까지 완전히 제거를 한 아주 깔끔한 호두의 그 느낌이랄까요? 혹은 좀 그 떫은 느낌이 빠진 피칸 노트가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깔끔한 견과류의 느낌, 기름진 견과류. 그래서 뭔가 약간 바닐라 같은 느낌도 살짝 같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클린컵이 돋보여요. 클린컵이 돋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클린컵이 돋보이는 그 속성 때문에 뭔가 질감 자체가 더 이렇게 매끄러워지고 좀 뭐랄까 클린해진다라는 느낌을 줘요. 색다르죠. 오히려 침출 시간이 그 지나갔는데도 또 더 매끄러워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점이 그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바디감이라는 항목에서 얘는 좀 더 웨이트 필에 집중해 있다면, 이쪽은 마우스 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내 캐릭터를 갈 길은 이쪽이다. 우리가 비록 교점이 잡힌, 뭐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긴 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웨이트 필, 나는 마우스 필, 딱 이런 느낌이죠. 일란성이 아닌 이란성 쌍둥이 같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룰 수가 있다니. 자, 마지막 샘플. 좀 숨차네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벌써 10시 10분인데 지금 1차 이거 마무리도 못 해가지고 샘플이 많다 보니까. 이 라크루즈 농당 커피는 참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코스타리카 커피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것들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크루즈 농장 커피는 그냥 농장의 이름만 듣고 생도 그냥 일단 사서 먹어보는 것도 가능할 그런, 저한테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샘플입니다. 괜찮아요. 이 크루즈 농장 커피는 늘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너무 그 엔자이매틱 계열의 뭐 플로럴한 속성, 유칼립투스 같은 뉘앙스, 꿀물 같은 그런 달콤함, 뭐 진한 홍차 같은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좋아요. 그런 산미톤이 훨씬 더 화사하고 그냥 플로럴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시트러스하다, 그냥 사과향 같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일 뉘앙스에서부터 파생되어가는 그 뭐랄까 좀 볼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개연성이 좋아요. 흘러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밀크 초콜릿이라든지 클린컵 초코, 시러피한 단맛들, 그 산미톤의 지속성이라든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을 때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지속성 좋은 산미, 입안 삼키고 나서 입안에도 계속해서 리프레시 되면서 남아있는 아주 좋은 산미톤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으로 좋은 밸런스의 커피들, 이런 것들이 이런 커피 플레이버의 구성이 좋은 밸런스의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바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이렇게 방송 중간에 꺼지기는 했지만 일단 다 이렇게 시음을 끝냈습니다, 여러분.